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부채 발행 부담은 지속된다.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FOMC 회의 결과에서 QT 테이퍼링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할 확률은 거의 없는 그런 형식으로 회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긍정적인 면이 반영이 되는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재무부 쪽에서 국채 발행은 약간 예상보다 부담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패드 쪽 결정이 그것을 보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 발행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어제 나온 자료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유동성이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가능하겠는데, 국채 발행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료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 프레스 컨퍼런스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아래쪽이 나스닥이고요. 위에가 10년물 노트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 금리 상승이 없다, 그리고 QT 얘기 이런 거가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그 뒤로 쭉 빠져버리는 이 모습은 또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상승한 모습도 좀 불안불안하게 올라갔지만 이렇게 다시 원위치되는 모습 보면은 시장의 투자 심리 상태가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확정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보면은 3분기에 8,470억 불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 규모 자체가 적지가 않죠. 이 팬데믹 이전하고 비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때 발행했었던 그런 단기물들이 쭉 스프레드가 된 거죠. 중장기물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QT도 당연히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빌하고 쿠폰으로 좀 나눠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쿠폰이 5,570억 불, 빌이 2,900억 불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쿠폰이 전분기 대비 170억 불 이렇게 늘어난 것 자체가 약간 좀 눈에 거슬린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베스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제로금리 때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된 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보통 금리 전망이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중장기물 발행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금리 전망에 있어서 좀 불안하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상승은 없다라는 그런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계속 그러한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어제 재무부 쪽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재정적자 문제하고 재정 지출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한번 또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쪽 부문 자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자료가 지난 2월에 나온 자료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 재정적자 전망이 나오는데 OMB라고 표시된 것이 정부 예산관리국이고요. 그리고 아래표에서는 그 OMB가 짙은 남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BO는 의회 예산국인데 아래 그림에서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딜러는 노란색으로. 근데 예산이 확정된 게 최근이고, 지난번 자료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7월하고 8월에 나온 그런 수치들이거든요. 정부 예산관리국이나 의회 예산국 쪽이요. 프라이머리 딜러 쪽에서는 계속 자료를 냈는데 업데이트가 되어 왔었는데, 이쪽에서는 자료를 안 냈었어요. 정부 쪽이나 의회 쪽에서는요. 근데 이번에는 냈단 말입니다. 이 수치들이 프라이머리 딜러 같은 경우가 2025년에 정점치고, 그다음에 OMB 정부 예산관리국 쪽은 계속 좀 줄어드는 그런 전망이고, 의회 예산국 쪽의 자료 보면은 내년에 정점치고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나온 자료보다는 이번에 나온 자료들이 재정적자가 좀 축소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나오면은 재정적자가 커지는 거죠. 이쪽이 재정적자 규모고요. 이쪽은 GDP 대비 몇 퍼센트냐,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는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실선은 GDP 대비 어느 정도 적자냐,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5% 전후로 적자가 나타날 것이다, 2033년까지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절대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 GDP 대비 비율이 유지가 되려면 GDP 성장이 계속돼야죠. 그래서 제가 이 성장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채 관리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커버를 해야 돼요.
재정적자 감소로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장기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이 가능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성장과 부채 쪽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관리국이나 의회 예산국 쪽에서 재정적자 관련된 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금리 쪽도 당연히 전망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금리가. 이 위에 거는 선도거래 금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고 아래쪽에 전망이 나오는 게 녹색 선이 CBO에서 의회 예산국에서 산출한 것이고 아래 OMB 정부 쪽에서 산출한 거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번 자료인데 CBO가 산출한 건 참 성의 없게 이렇게 옆으로 쭉 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OMB는 좀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나온 자료 한번 보시면은 의회 쪽에서 내놓은 자료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절대 수치 자체가 의회 쪽에서 나온 자료나 정부 쪽에서 나온 자료나 금리 자체 레벨이 많이 높아졌어요. 보시면은 2024년 지금은 뭐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4.5% 위에 있는 이런 모습이고 OMB 쪽의 이 자료는 약간 좀 시작부터 잘못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위로 가야죠. 어찌됐건 그것이 2025년까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망이에요. 10년물 금리가 4.5 위에 있는 거예요. 이쪽 OMB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뭐 4%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의회 쪽에서는 내년을 지나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저점 자체도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3.7% 전후거든요. 금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기에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의회 쪽 자료가 좀 금리가 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좀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따로 만들어 봤어요. 데이터를 제가 따로 가공한 것인데요. 이 회색 선이 페드 기준금리고요. 주홍색 선이 3개월물 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선이 10년물 금리고요. 제가 붉은색 박스로 2004년, 5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정점 치고 10년물 금리가요. 그리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근데 2025년 말까지 보더라도 4% 위에 있는 거죠. 기준금리는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의회 쪽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 전망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개월물은 좀 빨리 떨어져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올해 3, 4분기 정도 되면 해소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의회 쪽에서 봤을 때. 이 수치를 제가 넣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위에 10년물 금리가 2025년 4분기에 4.3%, 3개월물이 3.5%, 그 다음에 페드 기준금리가 3.7%. 그래서 2025년 말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3.75% 가정했을 때 10년물 금리가 4.3%다. 이렇게 보신다면 만약에 3.75 못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전체적인 레벨 자체가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4%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금리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제 지나면서 CME 패드워치 툴 금리 전망이 좀 변화가 됐어요. 이게 위에 게 회의 전이고요. 아래 게 회의 지난 다음에 나온 자료거든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기적으로 더 밀렸어요. 11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43.7%로 가장 높고요. 근데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는 더 늦어지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단은 조금 더 내려간 것이죠. 회의 전에는 4.5가 저점이었는데 이제는 4.25 정도로 한 번 정도가 더 추가 인하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저점은 4.25%다. 내년 말까지 이렇게 보신다면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4번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8번 정도 금리 인하를 반영한 의회 쪽에서 산출한 그런 10년물 금리가 적지 않게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표 만들어 보여드린 적이 있죠.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런 금리 전망으로 해서 업데이트하고 의회 쪽 자료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가 4.5 정도 부근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내려올 때 그렇게 크게 안 내려가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내년 하반기 쪽에서는 기준금리하고 수렴될 수 있다. 이런 가정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페드 기준금리가 내년 9월에 4.25% 정도에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국채 투자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걸 계산하고서 목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채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유동성하고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의회에서 산출한 표 다시 보면은 내년 말 기준금리가 3.75일 때
10년물 금리가 4.3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저점 치면은 기준금리가 빨리 내려온다 하더라도 10년물 금리가 따라서 급격히 내려오지 않아요. 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기준금리 위에 위치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날까도 이러한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왜 시장이 이렇게 급등락이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가죠. 그리고 옐런 장관이 또 국채 팔러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지도 우리가 좀 짐작이 가요. 이거 절대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리고 쿠폰으로 보면은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2배 규모라는 점. 3분기 유동성은 긍정적일지언정 중장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이 부채의 발행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금리 쪽으로 악영향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상단이 막혔다라고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신호를 줬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이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보면은 어제 자료 중에서 중요한 점, 포인트는 몇 개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 국채에 대한 외국인 비중하고 뭐 만기 분포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당장 거론하기보다는 그 필요한 때 인용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불안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 3분기 쪽을 볼 때는 일단 3분기를 보는 관점에서는 유동성 흐름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시장 볼 때는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부의 분배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주말경에 자료 정리해서 이런 금리 흐름들이 급변할 때 부의 편중 현상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것은 따로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